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좀 그럴까요?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많이 올랐죠.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잭슨홀 연설이 없었더라도 어제 같은 날은 오르는 게 정상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네. 그 전날 많이 빠졌으니까. 네네. 그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거나 금토일 어쨌거나 그 주말 보내면서 네. 마이웨이 한 3곡 들었습니다. 마이웨이요? 왜요? 예. 제가 소시적부터 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프랭크 시나트라 그 은퇴 무대에서 아주 마이웨이를 갖다 땀 닦으면서 부르던 노래 기억나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호놀룰루에서 그 화려한 옷 입고 이렇게 부르던 마이웨이 생각나고 영화 친구에서 그 이호성 씨가 연기한 준석이가 노래방에서 부르던 마이웨이가 생각나는데 같은 곡 다른 느낌이에요? 다른 느낌이죠. 프랭크 시나트라는 저는 우에다 가즈오가 겹쳐졌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파월이 겹쳐졌고 네. 나 잘났어, 나 애썼어, 나 참 잘했거든 하는 그게 보여졌고 그 준석이 마이웨이는 준석이요. 예, 네타냐후가 보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보이면서 네. 굳이 그 와중에 네. 두드리 맞은 것도 아닌데 선제 공격을 하면서 내기를 간다고 네. 그래 됐는데 글쎄요. 느낌은 그랬습니다만 풀 얘기는 많은데 네. 오늘은 또 송 대표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짚을 게 많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BOJ 먼저 확인했고 우에다 총재 발언 확인했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파월이 있었고 네. 요렇게 우선 그 두 양반 통화 정책 관련해서 던진 메시지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결론적으로 일단 우에다는 말씀하신 대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변함이 네. 없었습니다. 예, 7월 말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했다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쨌든 엔화는 좀 더 강세로 예. 그 이후로 좀 돌아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말씀 주신 대로 파월 의장은 참 그 선택을 잘했다. 선택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서 중도를 싹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 시장에 충격도 안 주면서 본인이 가져갈 정책적인 그런 버퍼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여유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가르마를 그러면서 잘 타줬네요. 네네 말씀 그러면서 우려했던 잭슨홀 미팅이 지난 2년간은 완전 온탕 냉탕이었거든요. 2년 전은 완전 냉탕이었고 예. 작년은 온탕이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딱 그 중간 정도로 잘 네. 가면서 어쨌든 큰 무리 없이 잭슨홀 미팅이 끝났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컷 기대감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 말씀드렸는데 비컷이 있다는 얘기는 그 비컷의 배경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라고 봐야 되기 오히려 때문에 경기 침체 예, 쪽으로. 뭔가 고용이 상당히 심각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컷이 네.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시장에서 좀 여전히 올해 상반기 기억해 보시면 김치 국물 많이 마셨잖아요, 사실은. 상반기에 6번, 6번, 8번, 7번까지 갔었어요. 예, 네, 거의 네. 그렇게 네. 금리 인하를 했다가 거의 한 번까지도 줄었다가 또 사실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너무 많이 찾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좀 과하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좀 좁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금리가 지금 확실히 반응을 해서 최근 한 달간 금리가 하락을 실제로 시장 네네. 금리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오는 폭이 이제부터는 시장이 기대한 만큼 과거에 이제 제로금리 시대의 그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일부 시장에서는 추측하는 그 강세론자들도 있으시지만 이전보다는 그 내려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논의가 이제부터는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벌어질 가능성. 왜냐하면 연준이 생각하는 중립금리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워딩은 좀 놀랍지 않았습니까? 연설 중간에 The time has come.
약간 무슨 영화의 그런 한 장면처럼 일부러 헤드라인을 언론들이 고민 안 하시게 헤드라인을 멋지게 뽑아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쓴 거 그렇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기자들의 마음까지 읽어낸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주요 언론 매체 미국에서나 네. 유럽에서 몽땅 다 타임에서 커밍했거든요. 때가 됐다. 예. 때가 야, 왔다. 뭐 이런 때가 식으로. 왔다. 아, 네, 정책을 조정할 네, 때가 네. 왔다. 예. 이제 저래놨으니 이제 CPI 살짝 좀 높아져도 절대 높이면 안 되겠네. 조금 손봐서 파월 의장 체면도 있겠다, 대선도 있겠다, 뭐 그래서 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미 사실은 네. 이전부터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막 들으면 기분은 좋았는데 얼만큼 빠른 속도로 언제까지 어느 수준까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그걸 지레짐작으로 이만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연말까지 100bp, 그러니까 4번의 금리, 그러니까 소위 베이비 스텝으로 4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3번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B컷 1번에 그다음에 베이비 스텝 2번, 뭐 네. 이레이지 이제 100bp가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건 좀 노랄까지 정말 바램을 지금 선물 금리에서는 닫고 있는 거고 지금 제 생각에는 2번에서 3번 정도의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을 마음 편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정말로 빅컷이 나오면 그거는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그래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파월 의장 전에 그 같이 갔던 잭슨홀에 같이 갔던 연준 인사들이 연달아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또 입이라도 맞춘 듯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래주얼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methodically. 예. 그런데 점진적, 체계적이라는 얘기는 다들 생각할 수 있는 게 9월에 25피 시작해서 차근차근. 근데 그 말을 굳이 안 썼다는 걸 갖고 또 해석이 엇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빅컷을 염두에 뒀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솔직한 얘기로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네. 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거꾸로 튈까봐 내지는 아예 그런 얘기 안 해줄까봐 걱정을 했는데 네. 적어도 거기에서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또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얘기들은 다 했기 때문에 네. 그 파월의 연설문 안에 보면은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상당히 지금 그 좌우의 균형을 맞추면서 잘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딱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네요. 맞습니다. 예. 본인의 여지도 가져가면서. 네. 지난주 시장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좀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결국은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논의했던 게 이게 다 통화 정책이고 예. 이게 다 금리와 관련된 네. 거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세계 시장, 주식 시장을 금리가 다 갈랐다. 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제 맨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가장 성과가 좋았었습니다. 네. 대만, 우리나라, 뭐 네덜란드 이런데 다 좋았는데 미국 포함해서 지난주에는 거꾸로 우리가 좀 많이 쉬었고 대만, 우리나라가 많이 쉬었고 맨 왼쪽에 지금 제일 좋았던 데 보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은 한 중간쯤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한 주 전과 정반대의 그 수익률, 그 순위를 나타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같은 데가 전반적으로 금리가 가장 많이 지난 한 주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장 금리가. 네, 다음 네. 차트를 열어보시면 네. 각국의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의 변동인데요. 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스페인이 제일 많이 그러네요. 빠졌죠. 어허. 그다음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아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제일 성과가 좋았던 기업 나라들이 네. 국채 금리가 제일 많이 빠졌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면에 좀 상당히 부진했던 나라들이 보시면 일본, 한국, 대만 금리가 오히려 올랐어요. 한 주간. 거꾸로 지난 한 주에. 그렇게 보면 확실하게 지난 한 주간은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주가가 확실히 반응을 하는 한 주 글로벌 증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업종별로는 어땠을까요? 업종별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나라들이 이 큰 네. 나라들이 다 영향을 거기에 받으면 업종도 당연히 그 영향을 같이 받겠죠. 그 보시면 한 주간도 보시면 제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그 금리 하락 수의 업종들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이번에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부동산 넘버원, 예. 그다음에 경기소비재, 소재, 산업재, 건강관리 이 순서대로 평균적으로 과거 경험상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지난 한 주간 나타났고요. 네. 맨 오른쪽에 부진했던 업종 보시면 한 주간 유가가 빠졌었던 에너지 업종이 확실히 좀 부진했고 기술주는 사실은 금요일 날 반등은 했지만 한 주를 놓고 보면 지수만 못했습니다. 의외인 것이 유틸리티 업종인데요. 보시면 그러네요. 유틸리티 업종이 지수만 못했어요. 그러네요. 이유를 가만 살펴보면 네. 유틸리티는 6개월 동안 업종 수익률 1위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요? 최근에 21%는 올랐습니다. 와. 네.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업종에서 1위 유틸리티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은 조금 네. 상대적으로 쉬어갔다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간 수익률 격차도 금리 하락이 나눴지만 미국 내 업종 수익률 그 수익률 격차도 금리의 그런 수의 여부에 따라서 강하게 나타난 거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그렇게 급반등이 안 나왔으면 저 정보기술 IT 쪽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었겠네요. 주가. 충분히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목요일 날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졌었죠. 네네. 테슬라가 금요일만 4.6% 오르고 엔비디아 4.5% 오르고 뭐 이랬으니 브로드컴 2.5% 이랬으니까 저나마 저 IT 쪽에서 섹터 수익률이 저렇게 플러스가 나온 거지.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따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미국의 큰 손들 헤지펀드들이 한 690개 정도 되는데 분기별로 자기네들이 보유한 종목들 리스트들을 그 SEC에다가 다 보고를 하거든요. 그걸 분석을 골드만삭스 한 걸 보니까 M7 중에서 테슬라는 아예 아무도 안 갖고 있고요. 1분기, 2분기 내내. M6 중에 예. 대부분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 대비 2분기가 좀 줄이기 시작했고요. 유일하게 느렸던 데는 애플을 느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좀 보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확실히 헤지 펀드들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소위 이게 AI 또는 빅테크에 대한 열정, 사랑이 조금은 이제 식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 헤지 펀드들의 보유 종목들의 그런 변화들을 보면 확실히 있고요. 6월 지나서 7월, 그러니까 7월 달에 큰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초에들 좀 많이 좀 사긴 했는데 헤지 펀드들 이것이 쭉 지속되려면 확실하게 이번 주에는 결국 지난주는 글로벌 중앙은행 주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엔비디아 주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예. 수요일 날 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은 당연히 잘 나와야 되고 전망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헤지펀드들의 지금 변해가는 이 변심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느냐 여부가 이번 주 수요일 밤에 결정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뭐 잭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 CEO를 갖다가 잭슨왕 이럴 정도까지 와버렸는데 잭슨왕인데 아니 사실 이게 참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번 주가 중요한 게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난 목요일 날 나왔던 그런 짱대 연봉 말이죠. 그 이전에 한 3거래일 정도의 상승폭을 하루 만에 다 잡아먹는 거. 이거 7월 11일, 12일 그 무렵에도 그러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한 2, 3일 또 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 나오고 나서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목요일 날 그렇게 짱대 연봉 나오고 금요일 날 파월 덕 봤다 하면서 반등 나왔고 반등 나왔지만 그 음봉을 다 벗어나지는 못했고 그러면 오늘 월화 더 반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괜히 엔비디아 보고 빠져버리면은 이게 또 이제 좋게 나오든 말든 이제 그런 우려가 있고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후에도 역시 엔비디아야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봤던 7월 고점을 열어버리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랠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정말로 말씀 주신 기술 분석가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네. 정말로 중요한 한 주다. 중요한 한 주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포인트는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간이라고 말씀드린 엔비디아 게 주간이다. 전 세계 사실은 주가의 방향성 특히 IT, 빅테크와 관련된 기술주에 대한
방향성 투자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그 키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실적 발표 날이라든지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뭐 10%가량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섞인 분석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소위 실적을 당연히 비트, 그러니까 예. 초과해서 달성할 거는 기본이고 네네. 시장에서 매번 그래 왔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플러스 향후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왜냐하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하지만 3분기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가이던스를 주는 거, 그것이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계속 그걸 끌어오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거를 시장이 그 기대를 충족할 만큼,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주느냐가 결국 여전히 포인트일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번에 옵션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배팅들이 들어간 걸로 알거든요. 엔비디아 이제 그 실적 발표 전후 해가지고 뭐 콜 130불짜리가 가장 많이 핫되다 뭐 이런 예. 예, 그러니 뭐 어쨌거나 선수들한테는 늘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벌든 조금 잃든 간에 네. 잔잔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할 얘기가 자꾸 있고 네. 모멘텀이 자꾸 있어주면은 그것도 기회가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이걸 쳐다보고 있는 분들은 좋으실 수 있는데 네.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이제 슴득감득할 수도 있죠.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 9월달 첫 금리 인하 한 4년 만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금리 2022년 1, 4분기부터 시작했으니까 3, 4, 2년 반 그래요. 뭐이 금리 정도. 인하는 4년만 아닌가요? 인하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인상해서 지금 인상. 멈췄었으니까 금리 인하는 인하는 맞죠? 4년 만이죠. 그러니까 금리 예. 인하라는 예. 이벤트는 맞습니다. 네네. 19년도에 초에 맞아 했으니까. 예, 네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따라 이제 섹터별로 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앞서 보니까는 일단은 부동산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기대감 네네. 때문에 유틸리티는 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긴 합니다만 유틸리티도 사실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유틸리티 안에 저렇게 많이 올랐던 거는 금리도 금리였지만 그 안에 사실 아시면 AI 사실은 그래서 전력 전선 예, 쪽. 그러니까 AI 관련주라고 사실은 분류가 됐기 때문에도 예. 많이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리 하락기에 확실한 성과를 잘 냈던 업종을 보면 말씀 주신 대로 이 베타라는 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이게 2년 반 동안 지난 2년 반 동안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미국의 장기 국채 그 채권 그 ETF가 TL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20년물 이상 되는 예. 거. 그거의 가격 흐름과 업종 지수 간의 베타를 상관계수를 나타낸 게 이제 저 숫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방어 업종에서는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에 채권 가격 올라간 것과 동시에 같이 올라갔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부동산 유틸리티가 가장 높았다. 확실히 이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고요. 네. 우측에 경기 순환 업종에도 있습니다. 소재, 산업재, 금융. 이게 이제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다 엮어보면 부동산,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 금융 이 5개의 업종 자체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 왜냐하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면 계속 금리는 좀 내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는 저쪽이 이미 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꽤 볼 수 있어서 본인들의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 안에서 저 분야의 비중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겪으면서 미국 증시는 올랐고 또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물이 많이 빠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금리는 내렸습니다만 단기물 2년물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 이제 커브는 조금 이렇게 스티프닝 됐습니다만 더불어서 달러도 훅 빠져버렸어요. 네. 달러도 훅 빠져버렸는데 재밌는 게 지금 니케이는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갑자기 또 달러엔이 이렇게 훅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나와서 그런지 네. 개장 전 흐름은 니케이가 오늘 약세 출발 같고 우리는 지금 분위기 봐서는 한 1% 상승 분위기로 네네. 개장 분위기로 야 여기서 약간 좀 다이버전스가 나오네요. 뭐 일본은 그 사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일본 그렇기도 하죠. 하기야. 예. 뭐 우리는 사실은 그 사이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본 빠진다 같이 빠지면 좀 억울합니다. 억울하죠. 예. 사실 뭐 저도 2,700까지 보고 2,700 넘어서는데 코스피 2,700 넘어서는데 조금 그 기술적인 저항의 맥시에서
좀 나름대로 시장이 예우해 준다고 한 일주일을 버벅거렸는데 일단 열었으면 뭐 2766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째려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궁금한 게 한번 우리 송 대표님 지금 여기서 우리 7월 초에 봤던 미국 같은 경우 네. S&P나 나스닥 네. 그게 역사적 사상 최고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거 지금 열고 대선 치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건 이제 거의 10월 가봐야 좀 결론이 날 것 같고요. 10월 가봐야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 전고점을 지금 거의 근처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두 개를 구분해 보면 S&P 493은 전고점을 뚫었어요. 예. S&P 예. 493은 이미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이미 전고점을 뚫었다. 예. 근데 S&P 7 소위 M7에 포함되는 그 예, 7. 사실은 그 M7은 전고점 대비 한 8% 모자라거든요. 아직도?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미 493개는 다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 빅테크들이 이걸 뚫고 올라가냐 여부가 결정을 될 거고 오늘 이제 엔비디아의 성과도 나오겠지만 이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게 엔비디아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엔비디아의 고객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고객들이 M7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뭐 그렇게 엮이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들이 돈만 쓰고 지금 돈을 못 버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양쪽이 네. 얘기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제. 내러티브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네요. 예, 왜냐면 이전에는 AI 투자만 하면 다 같이 올랐는데 예. 이제는 AI 투자한다고 그러면 돈은 벌 수 있는 거냐고 이제 질문이 바뀌었잖아요. 너 지금. 투자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 되니? 예, 두 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한테 물어보는 질문과 엔비디아 고객들이 나머지 예. M6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두 개가 달라졌다. 음. 그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가 좋은 게 전체 다 좋은 거냐에 대해서 또 이제 퀘스천이 있고 다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헤지펀드들 내에서 M6는 줄이고 있는데 TSMC 같은 건 또 들어갔어요, 이 분기에.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나 이렇게 신규로 사실은 그런 헤지펀드들 입장에서 엔비디아가 좋으면 다 같이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 일부는 따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이 올라가야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오히려 그럴 땐 다이버전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뭔가 빅테크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충분히. 예, 이제 서로 웃고 웃는 게 달라지는. 옛날엔 다 같이 웃고 다 같이 그러게요. 다 같이 들었는데 웃고 다 같이 다 어깨 스크럼 짜고 같이 갔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서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별로는 어땠나요? 최근에 보면 뭐 중소형주 러셀 2000 수익률도 좀 약간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지난주 한 주간도 확실히 보면 금리가 떨어지면 부채 많고 돈 잘 못 버는 데들이 수혜를 당연히 많이 볼 예. 거예요. 그게 이제 소형주고 소형주 안에서 초소형주가 지난 한 주간 또는 금요일 날 확실히 좋았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초소형주고요. 결국은 한 주간 올라가는 거 거의 대부분 금요일 날 올라서 끝났습니다. 소형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는 러셀 2000, 네. 소위 적자 기업의 절반이 되는 예. 확실히 러셀 2000이 확실히 좀 더 좋았던 거고요. 왜냐하면 수혜를 더 많이 받을 그렇죠. 거니까. 그다음에 동일 가중이 시가총액 가중보다 대형주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기본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3개가 주가가 정고점을 뚫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 하락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하락 방향성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는 것이 이 규모 면에서도 확실하게 지난 한 주간 차별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별로 봤을 때 최근에 보면 또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온스당 뭐 3,000달러 돌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 수요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뭔가 불안한 거죠. 안전자산 선호 현상. 네, 첫 번째로는 많이 사는 거고 예. 대표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포함해서 미국하고 덜 친한 나라들이 이 달러를 무기화하다 보니까 금을 엄청나게들 사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엄청나게들 샀습니다. 첫 예. 번째로 금 수요가 늘었고 2, 4분기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안 사기 시작했는데 이걸 바톤 터치를 받아서 글로벌 개인 큰소들이 사기 시작했어요. 패밀리 네. 오피스 같은 데들. 네네. 이런 데들이 2, 4분기에 엄청난 걸 들어왔고 지금 7, 8월 들어와서는 드디어 개인 ETF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금 ETF 안에도 이제 자금들이 AUM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투자자들이 미래에 있을 뭘 모르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사고 있는 게 크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끔 그러니까 금은 계속적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연초 이후에 아까 예. 차트가 열렸을 때 예. 다시 열어봐 주시면, 연초 이후에 우린 주식만 보고 있어서 주식이 좋을 것 같았는데 사실은 금이 1등했습니다. 지금 보면 수익률로 봐서는 미국 주식 스파이가 지금 보시면은 18% 상승했는데 금 GLD ETF가 21%로 1등을 했어요.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사실은 2, 4분기 이후에 금이 완전히 미국 주식을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정도인데, 최근 들어서는 1개월대에서는 여전히 금이 2등을 하고 있고요. 1개월 동안. 미국 국채가 드디어 1등으로 올라서기 시작했다. 주식보다 더 낮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제 미국 국채 장기물이 네. 이제 올라간 건데,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의 그런 자산별, 우리가 주식만 보고 있어서 조금은 간과했던 거라도 조금 떨어져서 전체를 보면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있고 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주식보다 시장에서 확실히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잭슨홀에서의 그런 환호도 중요하고 엔비디아 이번 실적 중요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제는 위험에 대해서 평가하는 눈높이가 훨씬 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전과 같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강세장 을 보기보다는 이젠 밸런스를 맞추면서 또 오히려 지금 특히 서학개미부들은 좀 조심할 타이밍으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장으로 조금씩은 바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워낙 서학개미들이 늘어났잖아요. 예. 거기에 특히 이제 빅테크의 투자가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주는 이 차트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뉴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말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코스피가 2,720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0.68%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2,720포인트. 자, 그리고 코스닥은 0.3%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76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지금 0.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8,400원, SK하이닉스 지금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는 185,6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에 367,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 969,000원, 현대차도 1.98%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57,500원이고 기아는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1% 이상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205,000원, KB금융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87,000원 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9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3%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좀 반등이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300원, 알테오젠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7,100원, HL이 보합 예상되고요. 엔캠이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20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휴젤이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82,500원, 삼천당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47,000원.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 0.3% 상승 예상되죠. 각각 호가 94,000원, 52,600원. 리노공업 1%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0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글쎄요 지금 삼성전자, 호가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약간 다른 행보, 같은 상승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하이닉스 탄력도가 조금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럴까요?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그동안 또 다시 빠르게 반등을 보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삼성전자는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결국 어쨌거나 두 종목 넘어야 할 허들은 뻔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8만 원이고 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동시호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고비를 넘기고 네.
부르는 게 값인 땡기면 땡기는 대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반등에 키워 나가느냐 하는 그 싸움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대만도 궁금하네요. 대만도 예, 대만도 보면은 대만 가권 지수하고 TSMC 주가가 거의 패턴도 같고 오르고 내리는 폭도 비슷한데 얘도 우리 코스피하고 똑같은 궤적을 밟아왔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7월 그리고 8월 초순의 그 낙폭에 그 기술적인 저항 61.8을 못 넘고 버둥버둥 했는데 우리는 오늘 넘을 것 같고 이따 대만 열리면 어떨지도 한번 볼만하네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랠리인데 지금 미국도 지수 선물은 또 이렇게 잠잠합니다. 그러니 송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뉴욕 시황에도 그래요. 무슨 여기서 뭐 훨훨 뭐든지 막 날아가는 걸 갖다 기대하는 거는 일단 한 번이 쿵 한 번 꺾였다는 게 큰 것 같아요, 그죠? 뭐 이따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비싸요, 미국이. 비싸. 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뭐든지 비싸게 사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참다 막판에 꼭지에 사면은 항상 마음고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학개미 분들한테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더 올라갈 룸이 있겠지만 길게 놓고 보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미국의 전문가들의 다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꼭 참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가에서 이제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이 전부 이 뭡니까 이거 소위 말하는 빅테크 M7 쪽 들어갔다가 많이 줄였더라고요. 예. 뭐 드러큰 밀러도 그렇고 무슨 뭐 저 누굽니까 그 양반 요즘은 이름이 깜박깜박하네.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 중동발 뉴스는 둘이 한번 후다닥 거리고 나서는 또 살짝 분위기가 여기서 더 이상 확전을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던데 이스라엘 정신은 올랐어요. 예. 일요일 날. 그러니까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예. 이게 더 일이 커지지는 않는다고 봐도 될란지요. 이란이 아직 안 움직이고 이란이 있기 안 때문에 움직인다. 사실은 헤즈볼라는 격가지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네.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 헤즈볼라가 무장 단체니까 사실은 그쪽의 움직임은 어찌 보면 격가지고 진짜는 본토인 이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이게 우리 시장이 좀 제대로 한번 우상향하려면은 달러 약세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가 네. 거기에 키를 쥐고 있는 게 또 유가입니다, 사실은. 이전에는 네. 유가가 강해지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유가가 강하면 달러도 강세를 가거든요.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그 얘기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그 미국과 세계 상대 성과하고 이제 달러 지수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게 지금 보시면 9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건 뭐 투자자분들도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워낙 긴 차트라서 체감적으로 좀 안 와서 그런데 지금 연준이 말씀 주신 대로 4년 만에 컷 그다음에 2년 만에 이런 높은 고금리를 지금 낮추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아래쪽에 달러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는 미국 주식이 세계 주식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더라. 이게 결국 미국 주식 강세였고요. 달러가 내려가면 약세로 가면 미국 주식보다는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식이 성과가 훨씬 좋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한 50년간 꾸준히 보여왔던 이제 그런 차트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좋으려면 서학개미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동학개미가 좋으려면 사실은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꿰는 게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사실은 미국이 금리라면 금리 격차가 벌어졌던 게 좁혀지면서 나머지 나라들의 강세되고 엔화가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반대될 수 있는 게 요건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197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그 소위 페트로 달러라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뭐냐면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그 원유 결제는 기름 팔 때 미국 달러로 사고 팔자.
그래서 그 돈을 뭐에 투자하냐? 미국 국채 투자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서로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지금의 달러의 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이 현상이 서로 컴프로마이즈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 1986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는 지금 보시면 이게 아래로 선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유가 상승, 달러 약세의 그런 서로 반비례 관계였는데 최근 들어서 2019년도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도 강세로 가는 현상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셰일 오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8년도에 드디어 셰일 혁명은 2010년대부터 있었는데 예. 드디어 2018년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국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다음에 19년부터는 그러니까 수출인데 순수출국. 순수출. 수입보다 수출이 예, 더 많은 예, 그 예. 변화가 되면서 이제는 유가가 올라오면 무역 적자가 아니라 무역 흑자가 나게 되는 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오면 오히려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바뀌는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 이후로 반비례하던 것이 정비례로 역전이 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왜 제가 이 얘기까지 끌고 왔냐면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유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예. 유가 얘기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8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게 되고 지난주에는 이제 시장에서 기다렸던 빅 이벤트였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요.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AI 관련주라든지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 행보 가 눈여겨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시장 출발 지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5% 상승합니다. 2,716포인트, 코스닥도 0.48% 올라갑니다. 77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올라갑니다. 78,100원이고 SK하이닉스는 1% 이상 올라갑니다. 확실히 이제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SK하이닉스 지금 188,400원. LG에너지솔루션 1.2% 상승합니다. 36만 4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 올라갑니다. 96만 1천원. 현대차도 1.78% 올라갑니다. 25만 7천원이고 기아도 1% 이상 상승합니다. 10만 5,1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올라갑니다. 6만 2,700원. 셀트리온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0만 4,500원. KB금융이 0.69% 상승하자 87,400원, 반면에 신한지주는 0.3% 하락하면서 5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9% 반등 보여줍니다. 17만 5,500원, 알테오제는 0.6% 하락합니다. 31만 3천원. 에코프로가 1% 올라가죠. 87,700원. HLB는 강보합권으로 8만 6천원이고 엔캠이 1.7% 올라갑니다. 19만 9,800원.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 보도록 할게요. 클래시스가 0.5% 올라갑니다. 지금 52,700원, 휴젤은 보합이고 리가캠바이오가 0.6% 상승하면서 94,300원, 삼천당제약은 보합권이죠. 14만 7,300원이고 리노공업이 0.9% 올라갑니다. 20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2,700선 또 지지 여부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LPG 관련주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중앙 에너비스가 19% 급등합니다. 22,450원. 23,000선까지 뚫고 올라가네요. 자, 그리고 극동유화도 1.5% 상승합니다. 3,850원. GS도 0.8% 올라가고요. S올도 0.6% 올라가고 흥구석유가 13% 급등합니다. 지금 화면에 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흥구석유 좀 두 자릿수의 상승률 13% 이상 올라갑니다. 17,080원. 중앙 에너비스도 17%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극동유화도 1.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LPG 관련주들 올라가고요.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KN솔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16,2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GST도 7% 강세입니다. 17,950원. 그리고 유니셈 1.8% 올라갑니다. 지금 냉각과 관련해서는 액침 냉각 쪽에서는 KN솔, GST, 유니셈 정도가 좀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해운주들 흐름 좋은데 STX 그린로지스가 4% 이상 올라갑니다. 12,380원. 그리고 흥하해운도 3.8% 올라갑니다. 2,305원. 그리고 대한해운도 2.3% 올라가고 있고요. 그밖에 HMM 0.4% 올라가고 있고 KSS해운 강보합권이죠. 페노션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STX 그린로지스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해운주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장비 쪽 흐름이 좋습니다. 엔시스가 9% 이상 올라갑니다. 12,240원 선이고요. 대성하이텍 6%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4,445원. 그리고 제일 MNS 필에너지 4%에서 2% 올라가고요. 윤성 FNC도 2% 이상 상승하고요. PNT, 민테크 지금 2%, 1% 올라갑니다. 2차전지 장비 쪽으로는 좋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SKC 3% 강세,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1.4%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73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3억 원, 217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21억 원, 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25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많이 삽니다. 1,189개 아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정규장 마감이죠. 3시 30분 기준 대비로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14원 80전 하락한 1,325원에 오늘 지금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떨어지네요. 1,324원 선까지 내려갑니다. 지금 보니까 달러 환율은 또 빠르게 떨어지네요. 네, 예.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는데도 엔원이 920원이라는 얘기는 달러엔 떨어지는 것보다 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915원 뭐 이런 걸 봤으니까 지금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네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네. 유로도 많이 튀어오르고 파운드 튀어오르고 뭐 아시아 통화들도 뭐 심지어 태국 바트까지도 달러 대비 강세니까 지금은 전부 달러의 약세인데 확실하게 니케이는 빠지면서 시작하네요. 네. 일본은 엔화 약세라야만이 니케이가 사는 거고 우리 지수는 생각보다는 약하네요. 그러게요. 동시효과 때 분위기보다도 그렇기도 하고. 대표님, 저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무슨 뭐 파월 의장 합니다만 특별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 이제는 결국은 이제 실적하고 지표네요. 그럼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게 우리가 듣고 싶었던 건 속 시원하게 연말까지 100bp 우리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예. 전혀 안 좋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진짜로 그 기대해 보는 거는 이제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선제적 사실은 인하를 통해서 네. 고용 시장 약화를 막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서 연착륙이 쭉 가는 그 모습을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베스트일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동학개비들 입장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려면 달러 약세가 좀 구조적으로 지속돼야 될 필요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성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많이 비싸다 이따도 보겠지만 하지만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중동발 사실은 유가 강세.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강세로 가면 오히려 이제는 달러 약세 요인이 아니라 달러 강세 요인으로 지금 지난 5년간 완전히 탈바꿈했기 때문에 유가 강세가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의 자금이 전 세계적으로 쭉 빠져나오는 그러한 흐름에 좀 걸림돌이 분명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유가가 올라가면 당장 파월 입장에서 아까 봤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그 데이터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잡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방해가 되는 데이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지금 연말까지 소위 이제 시장의 리스크라고 굳이 해석을 해야 된다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좀 걱정이고 그나마 지금 사실은 유가가 빠지는 것에 가장 큰 거는 중국의 수요가 둔화된 건데 네. 중국이 계속 저렇게 내비둘 수 있겠느냐. 사실은 중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부양책 안 쓰고 좀 버텨낼 수 있겠냐라는 걱정이 있어서 역으로 말하면 또 너무 공격적으로 나와서 또 다시 한번 그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테일 리스크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양쪽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연준 목표치에 근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원래는 2%잖아요. 예, 뭐 근데 예. 사실은 연준이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일부 가진 거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어서 하지만 이제 대놓고 이제 방향성 아래쪽이다라고 잡아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준 게 혹시라도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늘 그러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여기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물가가 튀어서 다시 금리 인상하는 게 이게 최악이거든요. 사실. 예. 그거를 피하고자 저런 식으로 계속 좀 뜸을 들이고 있는 거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우리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만 대표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어떤지 지금 주말을 보내면서 미국에서는 그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무소속으로 나왔던 RFK 로버트 예. 케네디 주니어가 네. 이제 트럼프 지지 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미국의 대선 판도가 아주 출렁출렁하는가 보던데. 네. 지금 또 나오는 뉴스는 그거예요. 이번에 하마스 쪽하고 이스라엘 쪽하고 다 이집트 카이로에 다 대표단을 보내가지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었던 휴전 협정 또 결렬됐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막고 싶어 하는 거죠, 지금. 뭐 네타냐후로서는 또 이제 산 거죠. 예, 여기서 예. 지금 뭐 휴전 협정 네. 이렇게 타결되면은 네타냐후는 엎어서야 되는데 감옥 가야 된다고들 하죠. 감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예, 어쨌거나 이게 전쟁이 끝나면 안 되는 양반이고 제 양반은. 네, 맞습니다. 예. 이 계산이 복잡하더라고요. 이 관련 이 국제 정세 다루는 이 매체들을 좀 보다 보니까 네. 뭐 해리스 부통령이 뭐 네타냐후하고 이스라엘 갖다가 박대를 한다는 둥 등등 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셈법이 복잡해 보이던데. 지금 사실은 그래서 해리스도 명확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양쪽이 다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을 네, 하고 네.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렇지만 해외 정세가 지금 이런 그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양쪽이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다 지금 전쟁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는 미국 국민들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다만 양쪽이 딱 좀 다 걱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유대인 자금, 유대인의 지지 이것이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정쩡한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로 뭔가 해석이 될 가능성은 없고요. 역으로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소위 그런 전 세계 국제 정세의 그 힘의 무게가 진공 상태가 되면 예. 이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바이든 정부긴 하지만 힘은 지금 빠지고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 이게 예. 해리스의 내각이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계속 갈 거였으면 현재의 그 바이든 내각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말빨이 잘 먹힐 텐데 지금 해외에서 과연 먹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좀 상당히 그러한 그 갈등이 심한 전쟁이 있는 분야에서는 지금 미국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측면도 상당히 큰 이제 11월까지의 변동성을 되게 키우는 그런 한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다시 좀 미국 경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그동안 이제 시장이 출렁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 보니까 연착륙으로 가는 길은 있는데 좁다. 상황이 실제로 어떤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때 네. K자 회복 이런 얘기 K자, 예, 빠르게 반등하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건 되게 안 좋고, 안 좋고, 예. 좋은 건 좋고 이게 K자 모양을 양극화. 보시면 양극화돼서 예, 해서 예. 지금 미국의 경기가 정확히 K자 회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돈 많은 분들은 저축도 많이 하고 네. 여유가 생겼는데 왜냐하면 예. 워낙 지금 투자해 놓은 것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아,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데 좀 못 사는 분들 이게 소위 소득 하위 계층 분들은 사실상 이미 침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8번 차트를 좀 열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미국의 신용가 장기 연체 이게 사실 보통 30일부터 연체 시작인데 네. 90일 이상 연체면 사실상 좀 못 갚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냐 11%면 2008년도 그러니까 그 소위 침체가 들어왔을 때 수준까지 이미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K자 회복인데 저 아래쪽 지금 그 소득 하위 계층은 사실상 침체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금리를 이제 인하해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튼 거다 보여지는 건데 이것이 이제 제일 베스트는 저 하위 계층에 멈춰서 저기가 해소가 되는 게 베스트인데 이것이 이제 중산층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정말 침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연준은 시장은 무착륙에서 연착륙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데 네. 연준은 사실은 연착륙에서 경착륙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요. 그래서 그것이 또한 시장과 연준의 온도차가 생각보다는 꽤 큰 거다라고 해석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송 대표님 참 나빠요. 아, 네. 네. 맨날 저런 자료만 가져오셔. 우리 수요일 날 유동훈 본부장은 자료 자체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료만 갖고 오시는데 네. 신용카드 연체가 뭐 높아지고 이런 것만 갖고 오시고 뭐 그러세요. 원래 진실은 고통스럽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은 투자자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지금은 더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경기 그 후기에 지금 들어가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50bp 컷을 그래서 제가 100bp, 50bp 뭐 얘기 나오는 이런 빅컷에 관련된 것이 결코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이제 듣고 싶은 쪽으로만 이제 뽑아서 해석을 안 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걸 밸런스 있게 보고 지금 상황은 방향성이 상당히 변동성이 큰 거를 우리가 7, 8월 달에 다 겪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포트폴리오 좀 다각화할 필요가 꼭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뷰가 다 다른 거니까요. 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